챕터 6 부의 5번째 원칙 상상력. 우리 마인드의 작업장. 상상력이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계획들이 빚어지는 작업장과 같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우리 내면의 갈망이 그 형태를 잡아나가고 모습을 갖추어 나가며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상하는 그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야말로 상상력을 개발시키기 좋은 시기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상상력을 개발시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상상력을 통해 인류는 대자연의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활용해 왔습니다. 인류는 대기를 활용해 전 세계가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태양을 분석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인류는 뇌파를 발견하고 뇌를 통해 생각의 파장을 발산하고 수신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찾아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류의 이동 속도 또한 빨라졌습니다. 머지않아 뉴욕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인류의 한계는 우리의 상상력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는 아직 상상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그 능력치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인간이 가진 상상력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상상력은 두 가지 형태로 작용합니다. 인위적 상상력과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인위적 상상력을 통해 낡은 관념이나 생각들을 새로운 생각들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 상상력은 경험이나 교육 또는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상상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상상력은 대부분의 발명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인위적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창조적 상상력에 맡길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창의적 상상력. 사람의 마인드는 무한 지성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 예감이나 영감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창의적 상상력입니다. 근본적인 개념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 창의적 상상력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타인의 생각의 파장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정 주파수에 맞춰 파장을 수신하거나 잠재의식을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 마인드의 주파수가 빠르게 진동할 때, 즉 주파수가 높을 때, 그때만 이 창조적 상상력이 작동됩니다. 예를 들면 강한 열망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가 고양되어 있을 때 이 힘이 작동됩니다. 이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함으로써 그 힘을 얼마나 개발시켰는지 그 정도에 비례하여 원천으로부터 들어오는 주파수를 더 잘 받아들이고 보다 더 기민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의 원칙들은 문장 속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의 모든 원칙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제로 실행해 나가면서 마스터 해나갈 때만 부로 향하는 여러분의 여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계, 예술가, 작가 등의 과거 위대했던 위인들은 바로 이러한 창조적 상상력을 개발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인위적 상상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보다 더 기민하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갈망은 단지 하나의 생각, 즉 하나의 자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호하고 순간적인 자극에 불과합니다. 물질화되기 전까지는 그저 추상적이며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갈망을 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위적 상상력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의 근육은 키우지 않으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시 활기를 띠고 점점 더 기민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능력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인위적 상상력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인위적 상상력이 갈망을 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갈망과 같은 무형의 자극을 물질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은 상상력의 힘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때 주로 인위적 상상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은 거의 매 챕터에 녹아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아직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간단히 적어 보십시오. 이로써 무형의 갈망이 이제 실질적인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무형의 갈망과 그 갈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 실행 계획들을 적어내려가는 순간 여러분은 물질화의 그 첫 번째 스텝을 밟은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 인류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각 물질의 미세한 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고 체계를 이루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수십조 개의 각 세포들 그리고 물질 속 모든 원자들은 무형의 에너지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갈망은 생각이 일으키는 자극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자극들은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부에 대한 갈망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극이 시작되면 우주가 만물을 창조하듯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우주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과 에너지입니다. 이 물질과 에너지의 결합을 통해 거대한 행성부터 우리 인류까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대자연의 법칙을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망을 부로 전환하기 위한 이 노력을 통해 대자연의 법칙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변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 부의 비밀은 사실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통해 대자연이 우리에게 이 법칙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생물학의 형태로 이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세포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망을 부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 또한 그 이상의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인드나 마음 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많은 진전을 이룬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모든 부의 시작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자, 이제 거대한 부를 끌어온 2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과정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